제가 살짝 아까 전에 동선을 봤을 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또 사인 보는 게 조금 이상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목차에 있는 무게는 뭐 심버스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감히 이 가치라는 무거운 단어에 대해서 답을 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뭐 개발과 관련된 이런 수식들을 보시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저는 그냥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가벼운 세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장은요, 이 스타트업 기업 가치 산정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한 수식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창업자의 희망과 꿈, 거기에 곱해서 실제 성장 속도, 그리고 부모의 리스크 보호 조항,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이 이제 기업의 가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은 수학이 아니죠. 어차피 스타트업은 불안정하고 수학으로 잴 수 없는 낮은 확률이지만 좀 믿음을 가지고 창업자들과 또 이런 관계자들이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세션 시작 전에 제가 변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 좀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2세대 이더리움이 드디어 1세대 시총을 뛰어넘는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기사가 이제 뜨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뭐 일부 토템에 가깝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1세대 이제 비트코인이 2세대 이더리움에게 따라잡히는 날이 올 거라고 제가 생각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이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 이제 작업 증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분 증명 POS로 변경하는 업그레이드죠. 이 부분을 거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블록체인 딜레마죠. 이거에 시달리던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를 벌이고 있다. 낮은 수수료, 빠른 속도로 정책적 방향을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2018년도에 심버스에 합류할 당시에 지금 이더리움을 비롯한 수많은 블록체인 개발사들이 가지고 있던 딜레마를 심버스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ID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던 건데요. 사실 2세대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면 3세대는 저는 ID 시스템이라고 좀 믿었었어요.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이 다 된 걸 보니까 저도 되게 이제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버스는 처음부터 방향성을 잘 잡고 아키텍처를 설계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ID 시스템을 넣겠다 못 넣습니다. 새로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아키텍처를 잘 설계한 이 심버스가 저는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이제 가치에 대해서 얘기 나누기 전에 블록체인의 이제 시가총액은 얼마일까? 이 해답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WWW라는 월드와이드 웹의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쓰고 있죠. 네.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팀 버너스리라는 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잘 없으시겠죠. 이분은 무려 그 WWW 지금 인터넷을 만드신 분입니다. 월드와이드 웹을 만드신 분이죠. 영국 타임이 선정한 가장 중요한 인물 100인에 꼽히는 분 중에 하나고요. 이 WWW를 가지고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은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이 아저씨는 그에 비하면 한 푼도 벌지 못한 거랑 다름이 없죠. 뭐 강연료 이런 것도 받았겠죠. 이 웹의 시대에서는 이 프로토콜을 만든 사람보다는 앱을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웹의 시대에서는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가 이 앱에 집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프로토콜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일종의 인프라죠. 프로토콜에서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앱이든 사용자든 프로토콜에 기여하는 자가 보상을 받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심버스 토큰 이코노미를 한번 참고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웹의 시가총액을 측정하는 방법을 모르듯이 이 프로토콜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앱 가치, 기업 가치, 주식 가치, 화폐 가치 다양한 잣대로서 들이대보기도 합니다. 뭐 앱을 사용한 앱 사용자 수나 뭐 트래픽 등도 평가의 기초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가장 극히 일부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블록체인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 개량해보는 방식 혹은 측정법이 기존과 다르다, 어렵다, 안 된다 그 자체로 블록체인은 허상이다 혹은 뭐 부정한다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아직 이런 웹과 인터넷, 브라우저의 차이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가운데 이 도깨비 같은 신상,
웹3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좀 우리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공부하며 답을 좀 유보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버스의 가치를 논하는 세션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플레이튼과 함께 어떤 신버스의 경쟁력을 한번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밑에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모니터링 탐색기나 스캐너, NFT, 오라클, 문서 증명, 이력 관리 이런 이 세 개의 메인넷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외를 했고요. 또 메인넷이 보유한 뎁 생태계도 좀 비교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사실 이더리움은 이제 초기에 가지고 있어서 플랫폼에서 성능을 가진 메인넷 중에 하나입니다. 클레이트는 대기업 기준으로 지금 현재 초반에 이런 생태계를 조금 꾸렸었죠.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신버스는 좀 긴 기간이었죠. 긴 코로나 기간에 이제 개발만 해온 신버스가 이제 국내외와 글로벌 환경으로 많은 개발자와 사용자들을 만나게 되는 시점이라서 해당 부분들은 잠깐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클레이튼처럼 좀 대기업 위주의 생태계는 조금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어렵다고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프로토콜이 이제 앱에 지원하는 다양성과 확장성인데요. 다양한 편의 기능과 사용자 확보 전략을 고민해온 신버스가 신버스가 지금 보면 이더리움의 가치가 기존적으로 보면 한 235조 정도고, 카카오가 사실 뭐 이렇게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전에는 지금 한 300원, 그 전에 한 4,300원, 클레이튼이 한 5,000원 정도 갔을 때는 카카오 시총이 43조입니다. 카카오 시총을 뛰어넘었던 적이 있어요, 클레이튼 자체가. 그래서 48조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고, 지금 현재는 한 8천 쪼그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8,800억 정도로 시총을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속도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노란색으로 조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신버스가 약간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어떤 편의 기능과 사용자 확보 전략을 고민해온 신버스가 이런 대표 블록체인 250조, 50조로 평가받았던 메인넷들과 견주었을 때 어떠한 가치를 인정받을지는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버스 가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스토리텔링을 해보았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한 이현준 대표나 황승환 이사는 사실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약간 어눌하고 말이 느리다고 늘 저희 집사람한테 야단을 갖다 맞고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재주와 재능을 갖고 있는데, 쉬운 것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쉬운 것을 갖다 또 다시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뻔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버넌스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거버넌스는 신버스 재단을 갖다 의미합니다. 사실 저희 신버스는 지난 4년간 개발을 해오면서 개발회사와 재단을 갖다 그리 구분하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건 재단이 하고 있고, 토큰이나 그 신버스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거버넌스의 구조에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 완전 탈중앙화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이더리움도 이제 중앙화되어서 이더리움 재단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뷰테리누라든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더리움 모습을 갖다가 오피니언을 갖다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거버넌스를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신버스가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태까지 이제 주장창 얘기했던 그 프랙탈 네트워크입니다. 신버스는 정말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랙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서 한번 좀 다른 웹 3.0에서 정말 다른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서비스를 갖다 꾸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블록체인 하면 모든 사람이 토큰을 외쳤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난 2년간은 무엇을 외쳤죠? NFT 외치고 있죠 지금. 그것을 갖다가 벗어나면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결국 웹 3.0은 가치 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치 웹을 말고 다른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아이디를 만들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웹이라든가 서비스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IoT라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안에 있는 어떤 상점이라든가 여기 다 등기해야 되잖아요. 아이디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등기소처럼. 그래야지만 거기서 돈을 번 거를 나눠 가질 수 있던가 내가 집에서 있던 걸 내 핸드폰에서 집에 있는 그 IoT라든가 이런 거를 접속했을 때 들어가던가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블록체인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숨어있는 부분이고 아직 미발굴한 미성숙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블록체인의 프랙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문적이고 확장성 있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전개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저희 2년간 심하게 쉬었습니다. 이제 좀 뛸 때가 됐어요. 그래서 글로벌리 어떻게 확장할 건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쉽게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심버스 합의 과정은 25개의 노드로 구성되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 합의 과정은 하나로 보통 나누는데 제가 합의 과정을 갖다 좀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서 A그룹은 9개 노드가 작동을 하고 B그룹은 16개의 노드가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그룹은 블록을 갖다 만들 수가 없어요. 블록을 만드는 건 항상 B그룹이 할 수 있고 그건 외부에 있는 어떤 무작위로 선택된 노드들이 들어와서 제안을 합니다. A그룹은 투표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임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 1년 아니면 2년 정도의 기간을 갖다 길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B그룹에 속한 노드는 무작위로 선출된 다음에는 4일의 서비스를 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A그룹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의 신뢰성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확장성을 위해서 협회나 학회, 대형 투자 기관한테 그 노드에 대해서 노드를 갖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B그룹은 노드 운영 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모집을 할 생각이고 그 덱을 갖다 사용하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는 그 사용자와 지금 모두가 그 블록체인에서 채굴되는 코인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이더리움을 보면서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저희 투자자들이나 토큰 보유자들한테 그 기회를 갖다 줘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가지고 스테이크 투원 그러니까 노드 어떤 특정 노드에다 내가 스테이킹하면 거기서 나오는 동전을 같이 나누는 방법을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면 어려운 과정이 아니죠. 그래서 스테이크 투원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노드에 스테이킹을 하면 코인을 채굴하는 메커니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투자자 참여를 갖다 확대하고 코인 가격을 갖다 관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프랙탈 네트워크의 확대인데요. 사실 이것을 갖다 가능하게 한 것들은 CMID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블록체인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그 옐로우 페이퍼를 보면 그 이더리움이 있어 싱글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네트워크 가지고 블록체인을 갖다가 커버를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블록체인은 메인넷은 다양한 전문적인 필요성들이라 니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마다 가스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죠. IoT 같은 거 돈 안 돼요. 그렇지만 블록체인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돈 돼요. 그럼 가스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블록체인들이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 다른 네트워크들끼리 서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을 갖다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술적으로 어떤 연결성을 갖다 만들 건가를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 1년간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연결성을 갖다 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솔트가 그 블록체인을 갖다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성을 갖다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노드와 노드를 갖다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터체인 게이트웨이를 갖다 통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프랙탈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연결하는 것들에 대한 증명이라든가 노드의 그 게이트웨이에 대한 그 파라메타라든가 인증은 저희 블록체인이 4개의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라클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쓰기 위해서 저희 4년 전에 이미 설계를 할 때 오라클 블록체인을 만들었고 그 오라클 블록체인 안에다가 각 메인넷에 가지고 있는 메인넷 코인들을 환율을 갖다 적을 수 있고 파라메터를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이용하여서 저희가 이제 프랙탈 네트워크를 만들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이거 어디다 쓸까? 분명히 블록체인은 속도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데 그리고 가스 비용을 싸게 하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인증 서비스를 줘야 하는데 그리고 나는 따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게임 배팅, 문서 증명, IoT 공공 서비스가 저희가 프랙탈 네트워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게임 영역에서 2개의 프랙탈 네트워크가 런칭되었고 조만간에 IoT 네트워크가 런칭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숙 영역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가 블록체인을 사용한 사람의 고객의 니즈가 사실 도입이 어렵고 도입 비용이 비싸고 유지 보유 비용 비싸고 직원 2명만 쓰면 일단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이 마켓입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가 편한가? 이 부분을 저희가 인프라 솔루션과 프로토타입 솔루션을 제공하여서 그 니즈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랙탈 랜덤 솔루션은 심버스 듀라기의 랩터와 같이 아주 명인하고 빠른 그런 블록체인 서비스이고 버추얼 서비스는 가상으로 저희 서비스를 쓸 수 있는데 아이디 노드를 통하여서 자기만의 고유의 아이디를 갖다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동작되는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들을 디파이나 옵션이나 보팅 이런 부분들에 있는 컨트랙트들이 다 공공으로 똑같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성숙 영역에서 저희가 프로토타입 솔루션을 갖다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저희 파트너들이 다 해야 될 일인데 블록체인을 잘 몰라요. 블록체인 그거 만들려고 하면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돈을 내고선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100만 원 받고 만드는 서비스를 갖다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플랫폼 서비스로 쇼핑몰을 통보해서 NFT 쿡을 갖다가 만들어서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 올해 뭐 4사분기에는 NFT 쿡이 아마 동작을 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백화점처럼 자기 층에다가 이름 걸고서 NFT 거래소 할 수 있도록 만들 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서 또 뭐 글로벌 확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랑 미국에 저희가 확장할 예정이고요. 베트남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 현재 블록체인 협회와 협업을 할 예정이고 인도네시아도 현지 업체와 블록체인 협회와 협업을 할 예정이고 실리콘밸리는 여기 계신 이현진 박사와 함께 저희가 3년 전에 녹화했던데 다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나 작은 나라와 함께 온라인 등기소나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등기소, 회사 등기소 같은 것들 협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1년 안에 글로벌 거래소 5대 거래소 중에 2개는 상장할 생각이고요. 이미 하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메인넷을 통해서 저희가 심버스케일 토큰을 갖다 상장을 촉진하게 해서 선순환 구조를 갖다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